자, 오늘은 그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련되는 그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파트별로 여러분들 이렇게 놓아져 있는 교재를 보시면 그 1번 섹션은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즉, 그 무선 통신 기기 과목의 그 변복조 내용이나 또 안테나에 관련되는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게 전부 묶여가지고 우리 출제 기준에 무선 통신 시스템에 기초하는 항목으로 이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 관련되는 방송 통신 시스템에 관련되는 부분도 바로 1번 섹션에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풀겠습니다. 근데 시험 문항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58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의 문항 수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기 과목이나 안테나에 다뤘던 내용하고 동일한 것은 뭐 특별한 설명 없이 간략하게 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변조의 필요성. 뭐 그동안 많이 다뤘기 때문에 1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신호의 교류 성분을 직류 성분으로 바꾼다 하는 건 뭐 어림도 없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신호를 높은 고주파 쪽으로 자리를 이동시켜 가지고 전송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이제 고주파 높은 고주파 대역으로 신호를 바꿔서 보내주는 게 변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무선 통신 송신 시스템. 자, 중요한 것이 2번은 무선 통신 시스템 중에도 송신 시스템이 있고 또 수신부에 해당되는 수신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송신 시스템 이렇게 이제 요 규정을 이렇게 송신 쪽으로 지하를 시켜놓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송신 시스템. 그러니까 송신에 관련되는 이제 그런 회로적인 기능이 아닌 것. 이렇게 제 답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2번에 영상 혼신이 적을 것. 영상 혼신이 바로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 수신기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영상 주파수의 혼신 방해. 기억합니까? 그래서 영상 혼신은 수신기 쪽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송신 시스템에 관련되는 어떤 구비 조건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SSB 변조하는 것은 AM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AM 속에 DSB 하는 것도 있고 SSB, VSB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대역폭이 20kHz가 되는 그 5개의 신호를 SSB로 다중화시켜서 보내겠다. 그렇죠? SSB는 대역폭이 신호 주파수의 2개를 보내는 게 DSB고 SSB는 한쪽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대역폭은 신호 주파수 폭 자체가 SSB의 대역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신호를 이제 5개를 묶어가지고 다중화시켜서 보내게 되면 최소한도 100kHz의 대역폭이 필요하다. 그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FM 통신 방식이 AM 방식에 비해서 SMB가 좋다. 알죠? 이것은. 그러니까 5번 FM 방식의 그 장점이 AM보다 장점이 잡음이 작다는 거 아니에요? FM이. 그래서 FM은 외부 영향이나 간섭, 방해, 페이딩, 뭐 에코 현상 이런 게 아주 강인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M은 잡음이 작고 SMB가 커서 좋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FM이 SMB가 커지는 이유는 수신기의 리미터회로 있죠. 리미터. 누적된 잡음을 딱 제거시키는 리미터회로 사용한다. 이것도 잡음을 작게 하는 주요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요거 이외로 광대역으로 가면 갈수록 SMB가 점점 좋아지는
광대역 SMB 개선 통신 방식이다. 즉 대역폭을 넓게 가지고 갈수록 SMB가 좋아진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엠파시스 이론, 엠파시스를 적용해서 이제 고역의 SMB를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신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 시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스퓨리어스 발사 중요하죠. 스퓨리어스 하는 것은 불효전파입니다. 불효전파, 불필요한 전파. 그러니까 불효전파는 절대 발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효전파 발사를 결론적으로 제거시키는 그런 송신기가 좋은 송신기입니다. 그러면 송신기 중에 여러분들 스퓨리어스 불효전파를 발생시키는 파트가 제일 막판에 전력 증폭이 아니에요. C급 증폭을 쓰다 보니까 이제 막 찌그러지게 증폭하다 보니까 이제 반송파의 정수배가 되는 이제 고조파들이 막 생겨가지고 이제 안테나 근처에서 이제 오리지널 AM파나 FM파하고 붙어서 스퓨리어스가 돼서 전송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거시켜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선형 증폭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선형 증폭을 해야지. 그렇지? 찌그러짐이 없는 증폭이 바로 A급 아니에요? A급. B급은 반은 찌그러지는 것이고 C급은 더 많이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선형 증폭을 선형 증폭으로 바꿔주는 뭐 이런 기법들이 불효전파를 제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통해서 전송되는 도중에 그 안테나하고 송신기 사이에 안테나 결합회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파이형 결합회로 하는 불필요한 전파를 이제 덫으로 딱 그라운드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파이형 결합회로, 웨이브 트랩 이런 회로를 쓰면서 이제 스퓨리어스를 그라운드로 제거시키는 이런 기법들, 이런 것들이 바로 스퓨리어스 발사를 억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선형 증폭을 하자 그 말이에요. 비선형 증폭을 말고 선형 증폭을 해가지고 일그러짐을 또 불효전파를 해소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답을 고르게끔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옳습니다. 전력 증폭기에 바이어스를 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어스 납을 많이 가했다 이런 뜻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납을 크게 줘가지고 이제 파형이 많이 찌그러지고 또 어떤 과변조 경향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면은 스퓨리어스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7번. 7번에 FM의 대역폭 아주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 FM의 대역폭 하는 것은 영원한 시험 문제라고 했습니다. FM의 대역폭. 이건 기기 쪽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자, FM은 신호 주파수를 이제 75kHz 안에서 잡아 넓혀가지고 그래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FS 플러스 델타 F에서 2배가 FM 대역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FM 대역폭 공식이 요거 아니에요? 요게 FM의 대역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광대역 FM이라고 하면 주파수 편의를 넓게 쓰는 보통 FM이 광대역 FM이에요. 그런 경우는 요 편의량을 75kHz 안에서 넓게 쓰는 것. 그 경우는 요 신호 주파수가 요거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간략하게 요렇게도 대역폭을 산출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문에 요렇게 계산해서 지문에 답이 없으면은 그때는 광대역 FM을 이렇게 간소화시킨 형태로 대역폭이 산출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120kHz가 되겠네요. 10kHz의 정연파 신호에 신호파가 10kHz입니다. 그리고 주파수 편의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50kHz만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10 플러스 50 그러면 60kHz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RF 수신단에서 그 말이죠. RF라는 것은 고주파를 칭하는 영어입니다. 라디오 프리퀀시 하면 고주파 혹은 무선주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F 수신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기의 초단 증폭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RF 고주파의 신호가 정보를 실어가지고 이제 수신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신기의 초단 증폭, RF 증폭이죠. 고주파 증폭. 고주파 증폭은 절대 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단 증폭의 잡음이 작아지면은 이 수신기 시스템 잡음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초단 증폭기는 TR이 아니라 FET로 LNA 소자, 로 노이즈 암프, 저잡음 증폭 소자로 꼭 한 번은 증폭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못다한 증폭은 중간 주파수로 다운시키면서 중간 주파수에서 증폭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파형 보이게 해놓고 신호를 되찾는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을 우리는 수신기에 쓰고 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단 증폭이 매우 잡음이 작아야 이 시스템 잡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초단 증폭은 반드시 LNA 소자, 로 노이즈 암프 3번이 되는 겁니다. TR이 아니라 FET로 설계해야 된다 하는 아주 중요한 규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8번은 3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영상주파수 계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상주파수 아까 이야기했죠. 자, 영상주파수는 이미지 주파수는 수신주파수에 중간주파수를 한 번 더하면 발진주파수가 되고 중간주파수를 두 번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주파수를 IF 중간주파수를 두 번 더하면 영상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AM인 경우는 중간주파수를 455kHz를 우리가 채택해서 쓰고 있고 FM 수신기는 중간주파수를 10.7MHz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M 쪽이니까 수신주파수에 455를 두 번 2를 곱해서 더해도 되고 두 번 더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612kHz를 수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612kHz 플러스 455를 두 번 더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3번이 나올 겁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수신기의 그 종합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도, 선택도, 충실도, 안정도. 이 4개 항목을 이 수신기 설계한 엔지니어는 4개 항목을 측정해서 어떤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시스템을 이제 시험 검사소에 이제 의뢰해서 이제 상품으로 이제 인증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실하게 원음을 재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원음 재생 능력을 충실도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번이 되겠죠. 1번. 충실도 하는 거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79번에 FM 수신기에 반송파가 없으면 그 말이죠. 반송파가 없다는 것이 방송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FM 수신기에 어떤 신호가 안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알고 있는 것처럼 11번 FM은 AM보다도 굉장히 SMB가 커서 좋습니다. 그런데 한계 레벨이 있어요. 스레시홀드 레벨. FM이 이렇게 잡음이 작고 SMB가 크다 하는 좋은 특징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전파 강도는 CNFB는 9dB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 스레시홀드 레벨, 한계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dB 이상 강하게 들어올 때는 강전계 통신에는 AM보다 월등히 SMB가 좋지만은 약전계 통신은 오히려 AM이 더 FM보다도 SMB가 좋아지는 그런 역전의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약한 전파, 그렇죠? 미약한 전파. 미약한 전파라는 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한계 레벨 이하 아니에요? CNFB가 9dB 미만이 될 때. 그리고 이거보다 더 미약한 것은 무변조 시에 방송 안 할 때 그 말이죠. 무변조 시는 더 미약한 전파입니다. 그때는 뭐 좀 쉽게 표현해서 귀가 터지는 잡음이 난다고 했죠. 귀 터지는 잡음이 들린다. FM 수신기에서.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되니까 잡음 소리 하나도 나지 않게 하는 스케치 회로, 일종의 뮤트 회로, 묵음 회로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스케치 회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스케치 회로. 그래서 스케치 회로를 가동을 시켜가지고 저주파 증폭부를 정지를 시켜 놓습니다. 아무 소리 안 나게. 그렇지? 그래서 FM은 이렇게 기기 내부의 잡음도 제거시키는, 잡음을 싫어하는 방법이 FM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신기에 들어가는 스케치 회로, 묵음 회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회로가 있다. 그래서 저주파 증폭을 정지시켜 가지고 아무 소리 나지 않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번이 되겠죠. 스케치 회로.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에 다단 증폭할 때 종합 잡음 지수는 초단 증폭기 잡음 지수로 거의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초단 증폭기는 반드시 LNA 소자, 저잡음 증폭 소자로 TR이 아니라 FET로 설계를 해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2번은 풀이 안 풀리 하는 거죠. 전치 증폭, 앞에 있는 증폭, 초단 증폭.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잡음지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죠. 13번. 13번은 잡음지수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단 증폭기의 전체 잡음은, 전체 잡음지수는 초단 증폭기의 잡음지수에다가 또 두 번째 2단 증폭기의 잡음지수에다가 또 세 번째 증폭기의 잡음지수, 이렇게 증폭기를 여러 번 사용하면은 이제 각각 증폭기마다 잡음이 이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각 증폭기의 잡음지수를 합한 값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초단 증폭기의 잡음으로 거의 결정이 되는 것이다.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잡음이 실력 발휘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초단 증폭기에서 이득이, 지환배 이득이 만약에 100배짜리 증폭이 된 신호가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두 번째 증폭기는 100배나 큰 신호가 들어와 가지고 이 잡음을 그냥 100으로 팍 눌러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 번째 증폭기는 더 그렇죠. 초단 증폭의 100배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 증폭기는 또 50배라고 해봐. 그럼 100 곱하기 50 하면 5000배나 큰 신호가 들어와 가지고 잡음을 5000배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잡음은 실력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초단 증폭기는 절대 잡음이 작은 저잡음 증폭기가 돼야 된다는 중요한 규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 기억합니까? 이런 식. 그러니까 거의 이놈이 되겠지. 계산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 증폭기 잡음지수 빼기 1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증폭기의 이득으로 나눠주면 뭐 굉장히 작아질 겁니다. 거의 요놈보다 조금 큰 값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가번이 된다는 거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초단 잡음보다 조금 커질 테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13번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에 광대역폭, 광대역성으로 증폭기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대역폭을 넓게 쓰겠다 그 말이죠. 대역폭을 넓게 쓰기 위해서는 다음 증폭기를 광대역성으로 하는 방법이 아닌 건 어느 것이냐. 여러분들, 선형 증폭기는, 찌그러짐이 없는 증폭기는 반드시 G비의 곱이 일정하다 하는 규칙이 만족이 돼야 돼요. G비의 곱. G라고 하는 건 이득 아니에요? 이득. 이득과 대역폭의 곱은 일정하다. 그 말은 이득과 대역폭은 반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뜻이죠. G비의 곱이 일정하다 그 말이니까. 그렇지? G비의 곱이 일정할 때 내가 사용하는 증폭기는 찌그러짐이 없는 선형 증폭기의 기능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역폭을 넓게 쓰고 싶으면은 내가 사용하는 증폭기 이득을 좀 다운시켜야 돼요. 즉 부계한을 걸어가지고 다운시키면은 대역폭을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뭐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지. 다단 증폭기로
여러 번 증폭을 내버리면 이득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쓸 수 있는 대역폭은 좁게 써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14번은 1번이에요. 자, 15번부터 18번까지네요. 이것은 전자회로의 부계환 증폭기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부계환을 걸어주면 이득은 감소될 망정 찌그러짐도 작아지고 잡음도 작아지고 대역폭은 넓게 쓸 수 있고 바로 이런 관련되는 이런 문제가 시스템에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5번은 외율입니다. 외율. 찌그러진 비율이죠. 자, 디스토션, 피드백, 부계환 걸어주면 찌그러짐도 1 플러스 베타 A분의 1배 작아진다. 이거 풀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증폭기는 이득이 80배짜리고 또 3%의 외율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3%는 찌그러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 증폭기는 이득이 80배짜리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부계환을 0.05만큼 걸었다. 5% 정도 부계환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계환 비율이 0.05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0.05 곱하기 80 그러면 4가 되는 거지. 4. 그렇지? 5, 8, 44가 되겠죠. 그럼 4에다 1 더하면 5 아니에요? 5. 그러니까 5분의 3%. 그렇죠? 5분의 3%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5분의 3%면은 4번 되겠네. 0.6%로 찌그러짐이 많이 작아지는 좋은 증폭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찌그러짐을 1%로 줄이겠다. 그 말이죠. 10%를 1%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를 1%로 줄인다. 근데 우리가 부계환 증폭기에 부계환을 많이 걸어주면, 그렇죠? 부계환을 많이 걸어주면, 부계환 많이 걸어주면은 그때는 이그러짐이 더 많이 개선이 되겠죠. 뭐 어쨌든 이 식에 집어넣으면 뭐 가장 편안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게 10% 아니에요? 요거 1%니까. 그렇지? 그럼요, 분모는 10이 돼야지. 10. 분모가 10이 돼야지. 그러니까 1 플러스 베타 A가 10이 돼야 돼요. 그럼 베타 A는 9가 돼야지. 베타 A는 9가 됩니다. 그러므로 베타는 A분의 9 오면 되겠죠. A분의 9. A는 기본 증폭기의 전압이득이에요. 기본 증폭기의 이득이 40dB라고 줬습니다. 우리가 전압이나 전류는 20노구 취하는 거 알죠? 20노구 100, 20노구 10의 제곱. 그렇죠? 그러면 40dB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dB는 요 이득이 100배예요. 100. 100을 쓰면 되겠지. 100. 그러니까 100분의 9는 100분의 10으로 볼 수 있죠. 10분의 1. 그렇지? 10분의 1, 0.1, 10분의 1 혹은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부계환을 걸어주면은 이렇게 일그러짐을 10%를 1%로 줄이게 되는 겁니다. 10분의 1, 0.1 그러면 돼요. 근데 요것도 DB로 고치라고 했지. 요것도 DB로 고치라 그랬으니까 20노구를 취하면 됩니다. 20노구. 우리가 전력은 10노구 취하는 것이고 전압이나 전류나 다른 파라미터는 일반적으로 20노구입니다. 이 경우는 또 이 전압 이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A가 그렇죠? 그러니까 20노구를 취하면 20노구 10의 마이너스 1승 그러면 마이너스 20dB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마이너스 20dB가 되는 겁니다. 10분의 1은 마이너스 20dB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번은 4번이 답이 되겠지. 4번 20dB의 부계환을 걸어준다. 실은 틀린 겁니다. 정확히는 마이너스 20dB 그래야지. 원래 20dB 그러면 20dB 그러면요 10배가 20dB예요. 10배.
근데 10배가 아니라 10분의 1배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정확한 지문은 마이너스 20dB 부기한을 걸어준다. 이래야 정확한 지문이 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여기는 뭐 4번을 그냥 고를 수밖에 없겠죠.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6dB의 전력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6dB의 전력이 감소가 됐다. 그렇죠? 자, 6dB 전력이 감소가 됐다 하는 말은 실제로 전력이 몇 분의 1로 떨어진 겁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차단주 파수 정의할 때 마이너스 3dB 하는 걸 많이 사용하죠. 마이너스 3dB 레벨. 마이너스 3dB 레벨은 100% 레벨을 중심으로 어느 만큼 작은 레벨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그러면 70.7% 아니에요? 이게 루트 2분의 1배 0.707배. 그렇죠? 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이게 전압이득으로 마이너스 3dB라고 하면 전압이나 전류가 마이너스 3dB 됐다 그러면 그때는 20노구예요. 20노구 이렇게 해서 루트 2분의 1 이렇게 0.707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dB가 나옵니다. 근데 전력은 10노구예요. 10노구. 그러니까 전력인 경우는 10노구 이렇게 해야 돼. 그때는 2분의 1배 이렇게 해줘야 0.5, 2분의 1배 이렇게 해줘야만 이게 마이너스 3dB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이나 전류는 루트 2분의 1배, 그렇죠? 전력은 2분의 1배. 이게 마이너스 3dB예요. 근데 여기는 전력이 6dB라고 했습니다. 6dB. 그러니까 전력이 6dB가 되려면 마이너스 3의 곱아니에요? 곱. 그렇죠? 그러니까 10노구 4, 4배 그러면 4배 그러면 그때는 플러스 6dB가 돼요. 그때는 플러스 6dB가 돼. 4배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계산기 들고 가면 되지. 그냥 로그 4 치면 되지만은. 그렇죠? 뭐 2의 제곱이다 하면 2가 앞으로 나가면 20이 되고 로그 2 하는 게 0.3이니까. 그렇지? 계산기 없을 때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0.3 그러면 6이 되지? 6dB. 그러니까 6dB는 원래 4배입니다. 4배. 전력 4배는 6dB 전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플러스 6dB죠. 근데 마이너스 6dB는 그때는 전력이 4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4분의 1배.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죠. 4배가 아니라 4분의 1배 그랬으니까 4배 감소. 그게 4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은 아까 풀었던 문제예요. 3번. 그 다음에 19번 금방 풀었던 문제 1번. 자,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은 전압 측정을 이용해서 전위강압법이다 이렇게 했죠. 전위강압, 전이라는 게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기적인 위치 전압. 그러니까 어떤 그 누설 저항이 있으면은, 그렇죠? 어떤 선로에도 저항이 있으면은 그 누설 저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누설 저항 때문에 전압이 드롭이 됩니다. 전압 강화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위 강압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접지 부분을 측정했다. 접지 시켰으면은 접지 성끼리는 쇼트 아니에요? 실은 쇼트죠. 그런데 그 안에도 전압이 얼마 포착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게 바로 접지 저항이 있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접지를 시킨 상태에서 측정했더니 전류는 2A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지점의 전압계의 지시값은 즉 전압은 7V가 포착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그 안에 접지장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7V 전압은 전류가 2A니까 2A 곱하기 접지장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저항은 전압 나누기 전류 그러면 되니까
7V 나누기 2A 그러면 3.5ohm짜리 저항이 그 선로 내부에 어떤 접지시키는 부분에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PCM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PCM. 다음 중에 PCM 다중통신의 특징이 아닌 것. 여러분들 PCM이라고 하는 것은 010이라는 완전한 디지털 신호 형태로 펄스 변조 중에 완전한 디지털 형태로 바뀌어진 디지털 변조가 바로 PCM 변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10 하는 완전한 디지털 신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1010 하는 신호를 이제 다중화시켜서 TDM으로 다중화하죠. 시간 분할 다중화. 시간을 쪼개면서 1010 하는 어떤 신호를 묶어서 보내주는 게 PCM 통신이 되는 겁니다.